예, 4월 첫째 주에 BI 실사단이 부산을 찾았지요. 그때 우리 자갈치 아줌매도 부산역에 가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습니다. BI 실사단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뒷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또 부산시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떤 점을 최우선시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실사단 왔을 때는 아예 전화도 안 했습니다. 네, 바쁘실까 감사합니다. 봐. 근데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니까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뒷얘기도 하고 예. 좀 현안도 질문하겠습니다. 예. 부산시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예산 11조 3,277억 대비 4.7% 증가한 수준 7,158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추경 예산안 편성할 때 뭐 예. 어떤 점을 최우선시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좀 주안점이 뭡니까? 예, 뭐 추경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작년 말에 올해 1년에 대한 본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상황이 바뀐다든지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번에 1차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고물가로 인해서 기업이나 그리고 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과거에 발생했던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중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나 금융적인 지원 이 부분이 가장 비중을 크게 가지고 1,061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그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제조업과 현장 중심의 기업에서 산업 구조에서 좀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 저희가 예산을 따놓은 게 많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나 미래차, 배터리. 근데 그게 예산을 국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비를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매칭시키는 비중이 한 406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 그 다음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습니다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네. 또한 또 여름철에 되면 태풍이나 폭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군별로 요청하는 사전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또 요청을 합니다. 그 예.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주로 서민과 또 혹은 기업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에 방점을 둔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네. 이게 422억 원이 배정이 됐던데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이라는 집단이 아니고 개개인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네네.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름에도 나온 것처럼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입니다. 대중교통의 대상이 되는 건 뭐 도시철도, 우리 지하철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동해남부선이나 부산에서 김해 가는 경전철이 대중교통인데 이게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네. 이 교통 체계를 이용할 때 통합해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45,000원을 썼다. 예를 들어서 동백전을 사용해하고 쓰게 되면 예. 45,000원을 쓰고 난 이후부터는 금액이 전부 캐시백으로 돌아옵니다. 5만 원 쓰면은 45,000원 제외한 5,000원. 5,000원 이득이 발생하고 9만 원을 쓰게 되면 45,000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서민들의 대중교통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자 하는 게 목적이고 단 네. 9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9만 원 한도를 정해서 추가로 좀 징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45,000원부터 9만 원까지는 전체 금액을 환급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고 네네. 그다음에 어린이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요금을 완전 무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 예.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상 어린이가 16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예. 차를 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게 주차비 안 들고 기름값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의 문화를 좀 네, 정착시킬 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가야 될 네.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네. 중공영제 네. 예산
1년에 한 1,000억 원. 예. 예.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도 또 한 예. 1,000억 원 적자.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2019년에 보면 버스 준공영제와 또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해서 네네. 발생하는 적자분이 거의 한 3천억, 4천억 그렇죠. 정도. 예. 2019년, 2022년 들어와서는 7천억을 넘어서 항상 그 와중에 이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가 나와서 422억 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할인제가 나오니까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뭐 45,000원 이상 해가지고 45,000원까지 돌려준다면 고맙죠. 근데 걱정은 됩니다.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나 혹은 좁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만일에 저희들이 422억을 투여하는 부분들은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더 추가로 들어간 거 환급시켜 주는 데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예. 또 저희들이 이제 플러스 이점은 존재합니다.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용함으로 이용률을 인해서 높인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분이 존재합니다. 그걸 상쇄를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기본적인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주로 어디서 타고 어떤 시간대 타고 어떤 사람들이 타는가, 그리고 노선이 필요 없는 노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하고 같은 노선을 대중버스가 달리다 보니까 서로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이 아니고 경쟁하는 역할에 대해서 적자분이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걸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 위해서 올해의 용역비를 반영을 해놓고 내년까지 용역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2025년에는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의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지 짧게 보고 그냥 단순하게 통합 할인해주면 적자분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그리고 환승 할인제다 이런 걸 했지만 실제로 전체 교통에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40%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면 대중교통 분담 이용률을 높여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도 그렇죠.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 분담률이 지난해 2022년이 42.2%였습니다. 원래 목표는 부산시의 목표는 예전부터 BRT를 할 때부터 60%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BRT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체계를 개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유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 사회 또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는 조금의 적자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산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적자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해봐야지는 알겠지만은 근데 이제 당장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거 하려면은 그 동백전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그 교통카드 기능 없으신 분들은 또 발급받아야 되는 거네요. 거의 대부분이 동백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동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발급받아야 될 사람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BI 실사단 뒷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월 4일부터 7일까지 BI 실사단에 부산을 방문했고 저희도 특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실사단하고 거의 동선을 그 이후에라도 다시 듣기 다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부시장님 BI 실사단 진짜 함께 하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BI 실사단이 사용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갈 때마다 사용한 단어들이 어메이징이란 단어, 놀랍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판타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퍼펙트, 그 다음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에브리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정도로 예상치 못할 정도의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과 실사단에 대한 환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특히 부산역에 딱 도착했을 때 진짜 우리가 뭐 K-팝 스타가 된 것 같다 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직접 같이 옆에서 보시니까 진짜 뭐 그렇던가요? 사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부산역에서 플랫폼에 내려서 지타대에
그 앞에 인도에 따라 가지고 광장으로 탁 나오는 순간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엑스포송이라든지 환영 플래시몹이나 이런 율동과 에너지가 넘치는 예, 장면을 예. 눈앞에 목도를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메이징이라는 단어 썼고 더더욱 이게 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산보다도 한 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실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단장과 사무총장은 그 고정으로 거기에 가죠. 참여를 했고 나머지 네네.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아시다시피 사우디에는 왕족들만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왕족들과 함께 오만찬만 했던 건데 시민이라는 게 그 사우디에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근데 부산은 이게 뭐 엄청난 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예. 좀 충격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고 또 부산역뿐만 아니고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KTX를 타고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대전역과 또 그리고 또 대구역에서 플랫폼 그 열차가 앉아 있는 그 좌석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에서 거기 나와 있는 그쪽의 시민들이 또 환영하는 플랜카드와 또 깃발을 들고 환영을 해주고 이런 연장선상에도 쭉 왔기 때문에 실사단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그렇겠죠. 목도했다고 볼 예, 수가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확실히 좀 차별성이 있었던 게 을스도 생태공원을 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원래는 원래 처음부터 일정에는 없었는데 맞습니다. 예, 을스도 생태공원에서 이제 상처 입은 고은이 그리고 황조롱이 치료해가지고 날려보내는 행사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취지를 준비했고 또 실사단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무실 안에서 우리 엑스포 부산 엑스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와 부주제를 세심하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거는 말로서 하고 귀로서 듣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직접 본인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넣게 되면 부산 엑스포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 엑스포의 부주제 중에 첫 번째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인류가 기술 발전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 갈등만 빚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엑스포 정신이라는 것은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는 건데 과연 지구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지가 엑스포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한때는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부산을 자연을 훼손해냈던 그러니까 을숙도 생태공원은 그전에는 쓰레기 하치장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준설토를 적치하던 그런 곳이었고 그다음에 농경지로 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시킨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미 부산이라는 도시는 엑스포 주제에 맞게 부제에 맞게 이미 실천하고 있는 도시라는 그런 감동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시민들의 유치 열기도 잘 보여줬고 그다음에 의수도 생태공원에서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 이틀째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뭐 미래 기술을 보여주거나 해서 또 예. 호응도 많이 얻었다고요? 예, 다행스러운 건 또 그 둘째 날에 비가 왔는데 네네. 거의 대부분이 실내 일정으로 저희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FT로서 부산 엑스포 사이트가 어떠한 공간이고 여기에 어떠한 전시관을 넣을 것이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그 사이트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네네네. 프레젠테이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홀로그램이라는 첨단 기법을 동원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실내였기 때문에 비가 와도 전혀 상관없었고 그다음에 도심 항공 그 UAM. 수단으로서 UAM을 네네. 지금 직접 탑승을 하고 그 엑스포 개최지를 구현한 가상 공간 속으로 또 직접 체험도 해보고 네네. 그런 점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정이 K컬처 나이트라고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시민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의 전당에서 야외 무대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랬죠. 천장이 있는 곳에 네네. 다행스럽게 비가 조금 덜어온 측면도 있었지만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운치가 있는 부산의 봄을 그렇죠.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 거기는 정말 예. 그래서 K-팝의 그 오마이걸이라는 여성 그룹과 또 가수 남자 싱글로 활동하고 있는 B 네네. 레인이라고 불리죠. 그 가수 둘이가 등장을 하고 클래식 공연으로서 검난새 지휘자가 지휘하고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조수미 씨가 씨. 공연을 했는데 재밌는 건 비 오는 때 예. 가수 B가 등장할 수 레인을 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실사단들이 아주 좀 유쾌한 네, 기분을 네. 가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레인인데 레인이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예.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불꽃쇼 예. 한 75만 명 정도가 인파가 몰렸고 저도 갔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좋은데 광안리 해운대 일대 교통이 완전 마비가 네. 돼가지고 하루 종일 굉장히 좀 도로에 서서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네,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저도 좀 그 예. 말씀 많이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점에 대해 일단은 그 불꽃 그 쇼를 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 시민들이 얼마만큼 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행사를 기획했고 또 한편으로는 네네. 대규모 100만 가까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얼마만큼 안전하게 치러내는가에 대한 도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자체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예. 엑스포 기간 동안에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혹은 또 차량 이부제를 자율적으로 좀 해달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인파들이 광안리에 모이고 해운대에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좀 정체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만 크게 없이 다 잘 예. 참아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어떤 교통 분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저희들이 죄송한다는 말씀과 함께 좀 드립니다. 네, 예. 이제 불꽃쇼 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유엔 기념묘지에 방문을 해서 예. 반응이 또 뜨거웠다고요. 네, 유엔 기념 묘지에 갔을 때 실제 그 사무총장이나 단장이 아주 의미 깊은 곳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네, 저희들 엑스포 부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제가 돌봄과 나눔이라는 나눔의 장으로서 엑스포 부산 엑스포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네네.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최빈국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원조를 네네.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노하우를 또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 그 유엔 기념공원이었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좀 감동을 했고 또 참여한 그 실사단 중에 한 분이 그리스 출신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때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네네네. 국가고 거기에 또 참 기념도 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뭉클해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비아이 실사단이 또 어떤 음식 먹었는지도 저희가 뭐 먹방 이런 건 봤지만 예. 누가 뭐 먹었다,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이렇게 따라간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좀 특이했던 게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장라면, 네, 짜파구리라고 예, 하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네. 이제 대접이 됐다는데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둘째 날에 그 오찬 행사를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예. 오만찬이 6번이 있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컨셉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할 때 오찬의 컨셉은 뭔가 하면은 부산의 그 역사, 그다음에 K 컬처를 반영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하게 아까 방금 말씀한 그런 음식뿐만 아니고 그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비빔면, 비빔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피난 도시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주먹밥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컬처를 상징할 수 있는 영화 3편을 소재로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넣은 짜파구리가 나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넣은 달고나를 엑스포 우리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대로 재현한 마크 모양으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영화 미나리, 미나리인데 미나리가 나왔는데 마지막 요리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디톡스 주스가 나왔는데 미나리 즙을 짜서 디톡스로서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제가 실사 단장과 사무총장한테 설명하니까 진짜 이건 대단한 그 컨셉으로 아이디어를 만든 요리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정성을 발휘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함까지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지. 예, 어쨌든 부산시와 또 정부 또 그리고 대한상이라는 기업이 총력전을 펼쳐서 반드시 엑스포 유치하도록 할 예정이고 우리 시민들도 엑스포를 유치하느냐 마느냐의 결과보다는 엑스포 정신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유치가 되고 또 유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노력이 국가 균형 발전과 또 부산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치전에 나가서 깃발 흔들면서 환영했던 분이 네, 우리나라 될 것 같다. 네,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예. 실사단이. 그러니까 실사단도 놀랐지만 이게 유치전에 나선 분들, 우리 응원했던 스스로가- 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저력이 있다는 네. 걸 확인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네. 같습니다. 실사단이 가서 진짜 좀 잘 써줘야 될 텐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예, 오늘 저희도 소개도 해드렸지만 4월 19일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그날의 의미를 한번